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나온 이슈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간중간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는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권희 대표, 이가람 매니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1시 한 20분, 30분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 할 때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상승 탄력 더해가면서 3%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58,000원 선을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HBM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가 생산 차질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삼성전자로 조건부 형식으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한 2%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갈 때 담아보는 전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대장주 탑2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주실게요. 삼성전자야 지금 워낙 바닥 국면에 있고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죠. 그래서 지금 PBR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제 1배 미만으로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는데 일단 지금 보면 오늘 이제 대만발 뉴스인데 이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하도 근데 삼성전자가 카더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왜 조건부라는 말이 어떤 조건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한마디로 삼성전자 HBM3나 3E를 쓰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가 다 배상해야 되는 조건으로 아마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AI 칩 하나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삼성 걸 썼는데 작동이 만약 오작동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다 전체적인 배상은 삼성전자가 하는 걸로. 그럼 이건 삼성전자가 뭔가 지금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모르겠고 이제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네. 한번 그런 조건부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지켜봐야 아는 거고요. 주가는 이제 오랜만에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좀 조정을 받는 건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20만 원 밑으로 빠지면 여전히 매수 가는 구간이고 삼성전자는 아직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지금 단기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모멘텀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 기사 내용에 삼성전자가 조건부로 공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왜 그랬냐라는 거죠. 왜 조건부까지 동원하면서 삼성 거를 갖다 쓰려고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HBM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반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제 SK하이닉스 증설 물량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HBM3E도 AMD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로 바라봐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HBM 공급 부족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우리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SK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겠네요.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좀 살펴볼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하나와 이제 한미와의 이제 거의 대등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저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제 안에 있는 하나 정밀기계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쟁사가 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경쟁사의 등장 이거에 대한 이제 새로움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캐파 그다음에 MS 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거의 지금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죠. 오늘 사실 한미 반도체가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까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은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장의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한미 반도체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SK 하이닉스에 지금 다들 지금 매몰돼 있으신데
마이크론이 엄청난 공격적인 증설을 아마 할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하기 전에 HBM 라인을 더 늘리기 전에 장비 발주부터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은 하이닉스 양으로 꾸준히 이제 납품이 되는 중에 마이크론 쪽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한화인더보다는 지금은 다시 한미 반도체에 좀 눈을 좀 돌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정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창 한 6월쯤에 20만 원 선 돌파하나 했더니 지금 10만 원 아래 선으로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반등에 나섰는데 SK 하이닉스를 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미 반도체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테슬라가 SK 하이닉스에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 지금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TLB가 장중에 약간의 눌리더니 다시금 지금 19%대로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에이직랜드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ESSD 관련 종목들 저희가 지난주에 또 한번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짚어봤어요. 많은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게요. 결국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HBM으로 아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SSD 관련 종목들, 결국은 AI 서버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소부장들로 봤을 때는 결국 SSD와 관련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결국 업황적으로 별개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또 프로그램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고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외국인 매수가 잠정치에 또 찍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SSD 쪽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 오늘 많이 올라왔던 TV도 있지만 그다음에 뭐 에이지랜드 같은 경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삼화전기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결국 SSD하고 그다음에 AI 서버 쪽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화전기와 그다음에 에이지랜드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야 될 시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저는 또 이제 투자의 눈 쪽으로만 더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ISC나 이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서버향 쪽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개형주 끝나고 나게 되면 중소형 종목들의 어닝 발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가 붙어 있고 31일 날 어닝콜을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5일 날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SKC와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때 아마 AI 서버 관련해서 테스트 소켓 자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아마 중장기 발표가 상당히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면 글라스코어 기판 관련돼서 뭔가 개발 현황이 업데이트가 되게 된다면은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 아마 핵심적인 SKC 안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결국 반도체 쪽에서 밀 수 있는 게 HBM, AI 서버 그 다음에 글라스코어 기판이기 때문에 전 이번 시기에 11월 5일날을 본다면 글라스코어 기판까지 엮여있는 ISC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뭐 73,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왔을 때는 한 55,000원만 안 깨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이 다 반도체 섹터 안에 있었네요. 오늘 이가람 매니저님은 11월 5일 화요일에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ISC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대장주 이후에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도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AI 서버 수혜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ISC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님, 오늘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했는데 아쉽게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로봇주들은 특히나 로보가 지금 10% 넘게 거의 20% 넘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로보티즈도 지금 5%, T로보틱스, 휴림 네트워크스, 뭐 유진 로봇주들이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로봇주들도 이제 좀 봐야 되나요? 로봇주들이 많이 쉬었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이슈 이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좀 안 좋았다가 그게 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보픽 관련돼서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상장한 기업들이 사실 좀 안 좋죠. 네, 그 이유가 공모가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고평가돼서 상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첫날 오히려 이제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공모가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네요. 오늘 13,000원에 이제 공모를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좀 흥행에 실패한 것 같고, 오히려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여전히 이제 로봇을 이끌고 가는 거는 뭐 보핏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저는 반등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의 오늘 상승세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지금도 상승 탄력이 돋보이는 2차 전지주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 테슬라가 $270 부근까지 오른 데 이어서 미국 IRA 법안 최종 가이던스가 발표됐다는 소식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LNF, 아까 저희가 영민한 투자에서 LNF는 오후장까지도 상승 탄력 더 키울 것이다 했는데 지금 11% 넘는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SKI테크놀로지도 8%대, 에코프로비엠도 7%, SKC도 6%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정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장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2차 전지주도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K배터리 수혜를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시세적으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했던 LG엔솔의 컨퍼런스 콜을 보더라도 4분기 때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재고가 좀 남을 것 같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그다음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도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멘트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업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 애매하다라고 보여져서 연속성에 대한 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올라왔던 이유는 저는 약간 좀 낙폭과대에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낙폭과대가 왜 올라왔는지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 이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좀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그동안 주말 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침부터 유가가 내려갔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반등을 보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밤에 뮤직시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때문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을 더 올릴 수 있겠느냐, 아니면 아래 종목을 올렸을 때가 더 편하겠느냐인데 아래 종목을 올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배터리가 올라가야 필요가 있는 건데 삼성전자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도 꽤 사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을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부터 사왔던 것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결국은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급적인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결국은 배터리를 사고 있는 게 아니었겠느냐. 결국은 지수를 올리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지수가 더 이상 빠지는 것이 제한적인 것이고, 결국 지수를 지금 오늘 미국바 나스닥 지수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은 테슬라의 이슈가 붙어있는 배터리 쪽을 사고 있는 것이고, 업황적으로 턴이 됐기 때문에 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지금에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주가의 하락은 좀 제한이 걸릴 것 같다. 바닥은 나왔는데 업황적인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워서 전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는 단기적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대장주들 10월 초에 한번 시세가 났던 그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흐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일단은 수익이 만약에 나고 있으면 챙기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확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디서는 IRA 새 공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영업 손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어디서는 또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대폭 개선되면서 수익성 면에서 선방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2차 전지 기업들 실적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2차 전지의 대장주이기도 하잖아요. 같이 엮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게요. 그러니까 뭐 IRA 관련된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보면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영업을 하는 거죠. 지금 LG엔솔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너무 세밀하게 보면서 그럼 보조금 못 받으면 사실 그런 피해를 적자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업황 회복에 대한 신호탄을 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 매출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라고 건 보이는데 이제 지금 아직도 지금 업황은 돌아섰지만 리튬 가격도 여전히 하락 중이고요. 최근에 광산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면서 리튬 가격이 지금 공급이 더 많아지는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주가 가격이 좀 빠지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신 분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권에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 오히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셋업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셋업체 중심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LG엔솔이 이번에 뭐 실적이 나온 걸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왜 그러면 오늘 이게 진짜 탁월한 거였으면 주가가 42만 원 돌파해서 가야 되죠. 근데 못 가는 이유는 아직도 다음 주에 미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런 세액공제라든지 IRA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또 빠질 수도 있죠. 바이든이 지금 정권을 잡은 지 거의 이제 정권이 끝나갈 무렵인데 이제서야 IRA 관련돼서 확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 거지만 미국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 놓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이제 제재를 쓰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거의 4년 만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바로 대통령 바뀌어서 바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 그냥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놔두시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놔두시고 차라리 그냥 대선 끝나고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황은 돌아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 면에서 지금은 뭐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대선 끝나고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업황 회복은 일단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지만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연말까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섹터, 좀 내가 들고 있어도 물려 있더라도 좀 든든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로 봐야 될까요? 뭐 셀, 양극재, 리튬, 뭐 분리막까지 다 오늘은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은 셀업체를 보셔야죠. 셀이 뭐 안 좋으면 나머지 재료 공급하는 업체들은 다 안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제 셀업체가 더 유리한 게 지금 재료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셀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원재료 수급 자체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셀업체가 더 갑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에코프로 BM이나 뭐 양극재 업체들 LNF 같은 종목들이 갑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은 을 중에 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셀업체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특이하게 뭐 제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없던 거래처를 뚫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올라오는 거고 개별 기업은 또 개별 기업대로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셀업체를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그럼 오늘 다 이렇게 훈풍 불고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연말까지 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본다면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오늘 LG엔솔의 컨콜에도 다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비 쪽은 안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LG엔솔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볼 만한 거는 결국 4680 배터리 관련된 종목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4680 하고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뭐 TCC스틱이거나 아니면 동구산업이나 뭐 동원 시스템즈 아니면 뭐 KNS 이런 종목들처럼 결국 4680 관련된 것들은 결국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봤을 때 새로운 2000년 테마소를 본다면은 결국은 4680 쪽이 연말까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4680 배터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컨콜에 힌트가 다 있었다. 그리고 4680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바라보고 장비 쪽은 조금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꺼지지 않는 상승 불씨가 계속해서 원전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BHI가 현재 한 7%, 서전기전도 한 7%, 에너토크 5%, 우리기술 4%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전주, 또 대표적인 트럼프 후보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실제로 이번 한 달 동안 원전 종목들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잘 선방을 해줬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도 이 원전주들은 강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키워드는 전력기기랑 비슷하게 이제 전기의 부족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투자를 하겠다, 뭐 직접적으로 짓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SMR 관련돼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붐이 한번 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근데 사실은 아직은 기대감이죠. 이제 짓겠다라고 하면 뭐 짓는데 한참 걸립니다. 뭐 계획하고 부지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SMR이 아무리 적게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SMR을 지금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릴 텐데 그런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BHI 같은 경우는 뭐 원전 관련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은 천연가스 발전이라든지 뭐 원전이든 다 지금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일러 같은 이제 열을 이제 높여주는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발전 관련된 기자재 업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에 너무 묶여서 보면 사실은 오히려 지금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게 BHI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SMR에 대한 확대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워낙 지금 뭐 돈 있는 기업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만 가지고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BHI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까 여부는 미지수죠. 우리나라 관련된 뭐 원전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미지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나마 관련이 있는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댓글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칩스법 대상을 반도체에서 태양광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태양광 점유율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로도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네, 지금 뭐 SK이터닉스 13%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SDN 뭐 이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네. 미 대선 영향을 받는 섹터이긴 한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대선 전에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라면 대선 전에는 안 볼 것 같고요. 저는 대선 후에 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폭력적일 것 같은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미 쌓아놓은 재고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 재고가 다 소진이 돼야 그 다음부터 아마 하나큐셀이 좀 수혜를 보일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하나솔루션이 급하게 막 튀어 올라가는 그런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풍력 같은 경우는 결국은 CS 윈드는 이번에 실적이 또 잘 나올 수가 있는 상황태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해상 풍력뿐만 아니고 육상 풍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번에 12월 5일 날 대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CS 윈드가 밀리지 않고 버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뒤에는 풍력 관련주인 CS 윈드를 실적조사 한번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지금 담기보다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밀리지 않는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지금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테마군들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만한 테마군들에 대해서 또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님, 예. 지금 화장품주들이 오전장에 비해서 상승폭을 더 키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조금 잘 나올 걸로 기대되는 용기 만드는 회사죠. 펌텍코리아가 오늘 현재 한 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가닉틱 코스메틱, 실리콘투, 청담글로벌 지금 다 빨간불 켜고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있는데 좀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한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담아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 그렇죠. 뭐 지금 화장품주를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업황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화장품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꺾이지 않았다. 여전히 좀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확인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너무 이제 급등을 했던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 54,000원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지금 옆으로 이제 행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리콘2가 올랐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답보 상태죠. 이 이상 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인데, 근데 만약에 3분기에 가이던스가 45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화장품 쪽에서는 그래도 미국 북미 시장에 우리가 되게 많이 진출해서 미국 사람들이 다 한국 화장품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북미 시장에서 MS로 보면 한국 화장품이 한 1%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1%였던 MS가 2%, 3% 되면 굉장히 2배, 3배 늘어나는 거죠. 그걸 지금 대비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 화장품 시장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장품도 지금은 중국발이 아니라 미국발로 여전히 보셔야 되고요. 미국이랑 일본 쪽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고 오히려 지금 유통 관련돼서 지금 인디 브랜드들 잘 모아서 팔고 있는 실리콘2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힘들지 않겠나 화장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YG 플러스를 비롯해서 또 아파트 열풍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3천 원 하던 YG 플러스의 주가가 지금 6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이 엔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지 남은 오후장 흐름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수하는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는 한미반도체 목표가 1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ISC 7만 3천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